밀엄 사육에 관심이 있거나 밀엄 농장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보통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실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용곤충 안전 사육 매뉴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밀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곤충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는 자료인데, 저도 그러했고 보통 이 자료를 통해 사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루트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의 블로그 등의 자료를 통해서 비슷한 내용의 지식을 얻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는 지식들 중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아마도 사육 온습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습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밀엄을 키울 때는 보통 밀기울을 주 먹이로 사용하는데, 밀기울은 상당히 건조한 가루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습도를 유지해주면 건조한 밀기울이 습기를 머금게 되고, 그 밀기울을 밀엄이 섭취하기 때문에 수분을 급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는 급여되는 수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급여 같은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 중 습도를 더욱 높게 해주면 야채급여가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엄 적정 온도는 25에서 30도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충해가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 돼요. 예를 들면 응애하고 녹광병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식용곤충 안전 사육 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최적의 습도를 55에서 75%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육 기준은 필요한 장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겨울철엔 가습기, 여름철엔 제습기죠. 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 위시리스트에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저 또한 자금이 부족한 초창기에는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가정용 가습기 3대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효율이 떨어져서 나중엔 산업용 가습기를 구매하려 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 이유로 통해 이런저런 부품을 사서 산업용 가습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만든 가습기를 뿌듯하게 바라보며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다른 밀엄 농가를 견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육실이 약 40에서 50평 정도 되는데 가정용보다 조금 큰 가습기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저와 견학을 함께 하시던 어떤 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제 머릿속에 있던 질문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가습기 이거 하나로 여기 습도 조절이 되나요? 해당 농가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저희는 야채를 자주 주는 대신 습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띵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습도는 55에서 60%로 당연히 맞춰야 한다 생각했지, 습도가 수분급여의 한 방법이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고 깊게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는 가습기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농장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대공이 너무 비싸서 지하수를 파지 않고 물을 길러다가 씁니다. 그런 상황에 가습기가 하루에 물을 40에서 60리터를 먹어 치우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또한 가습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소모품이었기 때문에 가습기가 자주 사용되는 겨울철에는 소모품 비용도 꾸준히 들어가고, 밀엄 농가 특성상 분진이 많이 날리다 보니까 가습기에도 물과 분진이 만나서 쉽게 물이 오염되곤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자주 청소를 해줘야만 했죠. 그리고 가장 싫었던 건 출근해서 사육실을 들어가면 습도로 인해 특유의 지하실 냄새가 나곤 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가습기가 싫었던 저입니다. 그런 저에게 견학 농가의 습도 관리 방식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습기를 운영하지 않으려면 야채 급여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많은 양의 야채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고, 급여할 때 그 노동력 어마어마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야채 급여를 대체할 만한 수분 급여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죠. 이 새로운 수분 급여 방식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6개월 전에 가습기는 모두 제거했어요. 사실 제거하기 전엔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됐지만, 습도가 없다고 밀엄이 급사하는 건 말이 안 되었기에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밀엄을 사육하고 있고요. 따로 습도 관리는 하지 않는데
새로운 수분급여 방식 때문인지 가습기 없이도 45에서 50% 정도는 습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습기 유지 관리라는 일거리 하나가 줄어서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은 격인데 화랑곡나방, 벼룩파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녀석들을 먹는 거미도 많이 줄었고요. 제가 이 잡충들 때문에 영상을 따로 만들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가습기 빼고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신경 안 쓰일 만큼 돌아다녀요. 그 덕분에 화랑곡나방을 잡기 위해 지저분하게 천장에 매달아 놓던 패스트 트랩도 전부 없앴고요. 벼룩파리 꼬이지 말라고 쓰던 편백나무 톱밥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농장 특성상 고민하다 우연히 찾은 방법이지만 얻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습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 가습 장비를 사용한 게 아닌 자체 제작품을 사용했어요. 사용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겪은 가습기로 인한 불편은 가습기여서가 아니라 제가 야매 제품을 써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습기를 쓰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안 나와서예요. 물을 길러다 채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매뉴얼에 틀이 박혀 생각에 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매뉴얼은 기준일 뿐 정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을 본인의 상황 및 환경에 맞춰서 응용 및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설령 매뉴얼과 동떨어지게 변형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판단되시면 밀어붙여보는 것도 보다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제 경험과 생각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늘어갈 때마다 영상을 만들 때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